상황을 잘 보다 보면 G7이 확대 개편될 수도 있고 중국을 포위하겠다. 중국을 선택하지 말고 이쪽을 선택하세요. 웃음으로 다 커버됩니다. 자, 다음은 좀 우리가 즐겁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가서요. 한국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린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보도량 한번 기억나세요? 네. 신문 전면을 뒤덮여서 매일매일 나오는데 지금은 우리가 G7에 참여를 합니다. 네, 초청 국가이긴 합니다. 업저버이긴 한데 G7 얘기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런 세상이 왔는데 연속으로 지금 참여하는 거죠? 네, 그렇죠. 연속 초청받고 근데 있습니다. 직접 참여는 지금 처음이죠. 네. 그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데 인도, 호주, 남아공과 함께 우리가 업저버국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황을 잘 보다 보면 G7이 확대 개편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나라를 대체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기대감들이 있었죠. 이게 의도가 있어요. 사실.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국제적 위상도 높아지고 이런 건 다 좋은데 이 중국이라는 변수를 딱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중국을 포위하겠다. 이 서방 세계의 그 의도에 따라서 사실은 한국, 인도, 호주, 남아공이 초청된 측면도 있습니다. 네. 아니 그 놀랍게도 그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처에 대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이 말 잘 안 듣더니 지금은 거의 뭐 한 배를 타듯이 가는 좀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너무 잘 나가. 너무 세니까 개도국들을 거의 확보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백신 남미에 다 풀고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호적인 편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3월 5일 날 워싱턴 포스트에 이 G7 맞으면서 아예 기고문을 냈어요. 본인 명의로. 기고문에 뭐라고 얘기를 해놨냐면 세계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높은 수준의 대체제를 제공할 것이다. 이 얘기는 이제 개발도상국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G7 플러스 뭐 대한민국을 포함한 D10 내지는 D11이 중국보다 훨씬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더 이렇게 은혜롭게 전 세계에 제공할 테니까 중국을 선택하지 말고 이쪽을 선택하세요. 라는 얘기를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워싱턴 포스트에 글로 쓴 겁니다. 네. 자, 이번 G7 정상회의에 우리를 포함해 이제 뭐 업적으로 갔다고 치는데 그래도 회의는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 대통령의 역할이 뭐가 될까요? 근데 이게 이제 다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거둘 성과가 직접적 성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현안들을 논의하는 자리거든요. 그럼 이제 코로나 얘기도 나올 거고 기후 위기도 나올 거고 인권, 뭐 민주주의, 불평등 뭐 이런 얘기들이 포괄적으로 다 다뤄질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에서 부인은 하지 않고 있죠. 그 양자 한일 회담도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저는 사실 독도 문제, 이 개인적으로는 독도 표기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일본 올림픽과 관련해서 우리 의사를 강력하게 좀 전달을 해서 일본하고 만났을 때 자리가 마련이 된다. 근데 한일 회담은 없다고 일본 측이 아마 거의 공식적으로 한미일 회담은 좀 있을 가능성이 한미일 바이든 대통령이 주선하는 한미일 회의는 있을 수 있다. 스가 총리가 차마 이제 거절을 못하니까 나 못해 이러지 못하겠죠. 이제 거기에 이제 오염수 해양 오염수 문제, 독도 표기. 뭐 강제징용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 당면에서는 독도 문제가 클 것 같아요. 아마 스가 총리는 만난다면 올림픽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올림픽이 정말 경극에 달해 있거든요. 개최가 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아니 근데 뭐 올림픽 열리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스가는 한다는 건데 하겠다고 일본은 하니까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돈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 때문에 스가는 그러면 이제 재선을 실패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안 하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픽을 위해서라도 독도 표기 문제를 일본도 정리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한미일 새 정상가되 뭐 잘해야 티타임 정도 15분 20분 티타임 정도 하게 되면 할 텐데 그 자리도 부담스러울 겁니다. 사실 스가 총리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이제 G7 정상회의 같은 게 열릴 때 주요 의제도 얘기지만 주변 얘기도 좀 빠져나오거든요. 그 당시 항상 뉴스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한국이 어떤 문제의식과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K방에 대해서 또 직접 또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G7 정상들 앞에서 K방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니까요. 뭐 이것도 한번
눈여겨서 한번 보면 아니, 우리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지 자녀 않을까. 백신 자랑도 해야죠. 그 자녀 백신 쥐어짜기 주사기. 쥐어짜기 주사기. 그걸 또 인터넷 망을 통해서 민간이 참여해서 2주 만에 그 시스템을 다음 카카오하고 그렇죠. 저기 네이버가 같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외교부 쪽에 고민이 이거더라고요. 백신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우리는 그 블록체인 방식으로 해서 백신 접종 증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은 곳에서 기술적으로 그런 정도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데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정말 믿을 수 없는 딱 한 나라가 있답니다. 미국이. 이게 종이 쪽지 하나를 주는데 이게 서로 중고 사이트에서 사고 팔고 이러고 있거든요. 예. 터무니없는 일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백신 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국제적으로 여행을 자유화해야 되는데 접종 증명서만 있으면 미국 때문에 자유화를 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가서 지금. 디지털 선도국으로서의 자랑을 좀 해야 일본이 코가 좀 납작해질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일본하고 미국이 제일 문제랍니다 지금. 아니 그 양자회담을 정상들이 이제 세계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워낙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 오피셜, 그러니까 공식화돼 있어서 잘 실제 어땠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수의 다자회의를 해도 뭐 새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G7 회의를 항상 보면 굉장히 그 정상들 개인의 인간적인 면모, 언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제 기억에 선명한 게 트럼프 임기 초에 만났을 때 메르켈 총리가 너무나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그 행동이죠. 막 싫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행동들이며 막 이렇게 서로 외면하고 하여튼 그런 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럼 바이든이 첫 번째네요. 이렇게 그렇죠. G7 회의에 등장하는 거는. 그렇죠. 네. 어쨌든 바이든이 화제가 되겠네요. 당연히. 중심이죠. 미국이 화제의 또 중심이죠. 이 지금 백신 국면에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팍 도드라지는 사람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 뭐라 그럴까 영어도 좀 안 될 것이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영어는 안 되는데 웃음으로 다 커버됩니다. 네. 인자한 모습으로. 아니 근데 약간 문 대통령이 개인적인 면모가 이렇게 인권 운동가로서 일생을 살아온 조용한 신사로서 존경받는 그런 면모가 좀 이렇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바이든이 좀 자랑 좀 할 것 같은데 대통령 이렇게 좀 해서 집에. 근데 다른 사람 더 잘 알잖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러죠. 어쨌든 타임지가 그 표지 인물로 문재인 대통령을 표지 인물로 딱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을 설명한 단어는 니고시에이터였습니다. 이것이죠. 예. 정확하게 그 사람의 특성 파악을 해요. 대단해요. 제가 그 감정을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한국이 G7에 이제 참여하는 나라 됐다. 이거는 그냥 무슨 행사 하나 있네 하고 지나갈 그런 수준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이런 날도 맞이하는구나 하는 참 감격스러운 이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G7에서 하여간 좀 임기 후반부이긴 합니다만 한국 외교력이 어떤 정상의 개인적 면모를 통해서 이렇게 좀 멋지게 좀 보여주는 자리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